자, 여러분 10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0주차부터 11주, 12주차는 국제 경영을 하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경제적 환경, 다음 주는 사회 문화적 환경,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법 및 정치적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에 얘기했듯이 이제 일반 기업 경영과 국제 경영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업이라는 수익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인데, 관리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관리를 하는 기업의 활동 반경이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다른 해외 다양한 시장으로 가느냐의 문제이죠. 그런데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내에서와는 경영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제 경영에서 이야기하는 환경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건. 기업이 관리되어지고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아주 이질적인 것이죠. 이질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경영 환경과 다른 여건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 환경의 이질성으로 인해서 어때요, 여러분? 그죠?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그런데 그러한 이질적인 환경이 크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해당 국가 시장의 법과 정치적인 환경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론 관점은 이렇게 큰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적 환경이에요. 경제적 환경은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거죠. 과거에는 정치적 환경과 같이 맞물렸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했던 그 시절에는 그 나라의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냐에 따라서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은 같이 세트로 맞물려가는 체계였어요. 민주주의는 그렇죠? 시장 경제 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계획 경제 체제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한쪽 이데올로기가 90년대 초에 구소련, 지금 러시아죠. 구소련의 서기장인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개혁, 페레스트로이카와 개방,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추구하죠. 경제와 정치의 개혁, 언론과 문화, 정보의 개방을 추구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두 개로 그룹핑했던 한 정치 이념이 붕괴되면서 경제 체제도 전부 시장 경제 체제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국제 경영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 경제 시스템이나 체계가 문제가 되지는 별로 않더라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국가의 독특한 경제 체제, 그러니까 계획 경제냐, 시장 경제냐, 이것이 기업의 이질적인 환경으로 작동하는 게 좀 적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글로벌 경영 트렌드, 변화, 현상 이런 것들이 환경의 이질성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일고 있는 그런 어떤 경제 변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FTA하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통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FTA 같은 경우는 FTA의 히스토리 발달 과정을 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해서 지금의 WTO 창설, FTA 그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라운드 이런 것들 아마 학기 초에 제가 한번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경제 변화의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 중에서 FTA도 있고 지역 경제 통합도 있고 뭐 중미 무역 전쟁도 있고 유가 변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여러분 지역 경제 통합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지역 경제 통합. 지역 경제 통합의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게 우리 기업들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죠. 자, 지역 경제 통합이라는 거를 주제로 해서 경제적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지역 경제 통합. Economic
블록, 이코노믹 블록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역경제 통합의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한 국가의 경제가 자기 국가와 지리적으로 여러분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다시 말해서 자국과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국가와 경제를 통합하는 거예요. 경제를 통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쉬운 개념으로 수출입이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수출입이 자유롭지가 않죠. 갈 때 통관을 거치고 통관을 거쳐서 관세와 부가세를 부여받고 또 관부가세 외에 외국 제품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받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정치는 독립적이나 경제는 그냥 우리가 같은 시장처럼 우리 통합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네 국가 우리 국가가 다른 나라인데 A, B 두 국가인데 경제는 우리가 땅이 같이 붙어 있잖아. 오랫동안 우리는 이웃으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경제 활동은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편하게 자유 경제를 해서 같이 윈윈하자. 이게 지역 경제 통합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 경제가 통합되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지역 경제 통합체의 통합의 강도나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네 가지 형태의 지역경제 통합체 유형을 제시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 FTA라는 게 있어요. FTA, Free Trade Area. 우리가 알고 있는 FTA하고 철자는 같죠. 이니셜이. 그거는 그러니까 양자 간의 자유무역 협상.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고요. 여기서의 FTA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유무역지대를 말해요. 자유무역지대. A 국가와 여러분, 그죠? A 국가와 B 국가가 붙어 있어요. 자유무역지대 협정을 했어요. 야, 우리끼리는 지역경제 통합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너네하고 우리는 자유무역지대야. 관세 같은 거 없어. 너네 상품 우리나라로 와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자유무역지대가 되는 거죠. 지역경제 통합되면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A, B 두 국가의 자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충청도에서 생산한 제품이 경상도나 서울 가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판매하는 것처럼 A 국가 제품이 B 국가로, B 국가 제품이 A 국가에 와서 편하게 시장에 유통되고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무역지대예요. A, B 두 국가가 정치적으로는 독립국가지만 시장은 하나의 시장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게 자유무역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과 멕시코와 캐나다 어때요, 여러분? 나프타라고 하죠. 나프타. 노스 아메리카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 북미 자유무역지대.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자유롭게 제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형태는 여러분 커스텀스 유니온. 그거는 관세 동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관세 동맹.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여러분? 자, 1번 FTA 같은 경우는 두 나라 간에 자유롭게 뭐가 상품이 이동하는 거예요. 제품이 자유롭게. 그렇죠? 근데 관세 동맹이라는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체를 취하게 되면 얘보다는 좀 더 결속력이 강해요. 기본적으로 상품이 이동하는 상태에서 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여러분 얘네 둘이는 지역경제 통합 회원국이에요. 그리고 C라는 국가는 비회원국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얘들끼리는 어때요, 여러분?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니까 관세가 없죠. 자유무역을 하잖아요. 얘는 어때요? 지역경제 통합체 국가가 아니니까 얘들 간의 거래는 어때가 될까요, 여러분? 관세가 부과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너는 우리랑 지역경제 얘 비국가 제품은 동일한 제품이라도 관세가 없는데 니네 거는 관세를 10% 매겨야 돼. 그래서
수입 관세 통관할 때 관세를 부과하고 얘들도 나는 니네 거 15% 부과해. 이렇게 해서 대외 경제 정책을 구사를 하겠죠. 그런데 관세 동맹을 맺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게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더불어서 비회원국인 C 국가에 대해서도 각각 A 국가, B 국가가 개별적인 대외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 경제 정책도 같이 합의해서 동일하게 취하는 거예요. 특히 관세에 대해서 야 이러지 말고 우리 지역 경제 통합도 했는데 이번에는 관세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동일하게 매기자. 이거 13%를 우리 통일해서 하자. 이렇게 대외 경제 정책도 좀 같이 동일하게 통합해서 하는 것을 관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좀 결속력이 높죠. 세 번째는 여러분, 세 번째는 커먼 마켓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먼 마켓 하고서 이거는 공동시장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공동시장. 얘보다는 좀 더 결속력이 좀 강한 지역경제 통합체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추가될까요, 여러분? 자,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더해서 이제는 비회원국에 대한 대외 경제 정책도 경제 관세 정책도 통일해서 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예요, 여러분? 공동시장은 생산 요소의 이동도 자유로운 거예요. 얘는 제품만 자유로운데 생산 요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기업이 생산 활동할 때 투입되어야 되는 생산 요소, 인풋 요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본과 노동이 있어야 되죠. 자본하고 노동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자본과 노동의 이동도 두 나라 간에 제한이 없어요. 즉 자유롭게 왔다 가요. 이 A 국가의 노동자가 B 국가에 와서 취업할 수도 있고요. B 국가의 노동자가 A 국가에 와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도 있어요. 또 A 국가의 자본이 B 국가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금융시장이 개방돼요. 그런 것들이죠.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요. 그게 커먼 마켓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코노믹 유니언 단계인 거죠. 이걸 경제연합이라고 합니다. 자, 2단계가 되면은 얘들보다 더 그죠? 결속 강도가 높겠죠.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관세 동맹에서는 대외 경제 정책 중에서 관세에 대해서 동맹을 하는 거잖아요. 또 동일하게 통합해서 이때는 관세 이외에 대부분의 경제 정책 수립, 경제 정책 수립도 같이 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화폐 있죠, 여러분. 화폐도 통합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유로화 있죠, 유로화. 그렇죠? 그러니까 유로화를 쓰는 지역을 우리가 현재 EU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EU죠, 여러분. 그렇죠? EU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역 경제 통합체이고 지역 경제 통합의 네 번째 유형인 경제 연합 형태가 지금 현존하는 EU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EU가 지금 현재 한 몇 개국이죠, 여러분? EU가 27개국. EU 회원국이 27개국인데 그 중에서 유로화를 쓰는 나라도 있고 그냥 자국 화폐를 쓰는 나라도 있죠. 유로화를 쓰는 국가는 19개 국가예요. 이 국가를 따로 유로존 국가라고 하죠. 유로존 국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현존하고 있는 유럽연합, 즉 EU는 경제 통합의 형태 중에서 가장 진전된 형태의 경제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EU에서 지금 진행된 유로화의 탄생이나 또 그 이후로 현재 이르기까지 유럽연합이 지역경제통합체로서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온 건 사실인데 이게 과연 성공적인 지역경제통합체냐 아니냐 하고 하는 문제를 평가했을 때 어떤 게 맞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 거고 좀 더 그 추이를 지켜봐야지만이 EU라는 지역경제 통합체
경제연합체는 성공적이었다 아니었다를 역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현상이 있어요? 뭐 브렉시트 현상도 있고 그리스라든지 남유럽 금융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화폐였다 유로화가 이런 것들 평가하기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른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 단계가 더 발전적으로 확대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여러분 이제 아직 나타나지 않은 형태인데 political union 정치연합이라고 하죠. 이 상태로 이제 발전할 수 있어요. 국가의 시장이 통합되고 그죠? 관세나 노동 생산 요소 이동도 자유로워지고 경제 정책도 공동적으로 수립하고 화폐도 동일하게 쓰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정치가 통합되는 게 마지막 남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한 국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의 EU가 정치연합 단계로 발전한다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죠. 미국처럼 그죠? 미국인 주정부가 따로 있죠. 그다음에 연방정부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EU에서 추구하는 게 이거를 추구해요, 여러분. 그래서 ECB,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그렇죠? 유럽 중앙은행도 있고 법원도 있고 재판소도 그것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단계로 갈 수 있는 거를 대비해서 그렇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발전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자 오늘 경제적 환경으로서 여러 가지 환경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경제 통합체라는 그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오늘 이 시간 강의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것도 있고 EU 같은 경우는 EU도 지역경제 통합체의 하나이고 유로화가 이래서 발행됐구나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클리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10주차 강의 여기서 마치고 11주차에서 사회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서 다시 강의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